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청문회였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라이브로 중계가 됐습니다. 지켜보다가 꺼버리셨습니까 혹시? 어제 그 청문회 저도 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제 그런 청문회는 국민들의 짜증지수만 한껏 올리는 것이고 국외적으로는 나라망신시키는 그런 청문회, 이제 그만두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전서열 있잖아요. 의전서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장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장, 뭐 저 국무총리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그 의전 서열에 따르면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한참 높습니다. 국회의원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뭐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평 국회의원은 차관급이에요. 의전서열 제가 찾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전서열은 대통령부터 뚝 따졌을 때 25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위,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어서 이 장관 후보자들을 막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호통치고 뭐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가짜 뉴스로 선동도 하고 아니면 말고 뉴스 막 얘기하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그 국회의원들 의전 서열은 63등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270명이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거나 상임위 위원장이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 평 국회의원들 270여 명쯤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63등 저 이하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 태도를 문제 삼습니까?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관행 그렇게 숱하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역시 자기네들은 뭐 금태라도 두르고 여기다 훈장 차고 여기 별이라도 붙인 것처럼 차관급 국회의원이 감히 장관급 국무위원들, 이제 내일 모레 부장관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장관은 임명직이고 자기네들은 선출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툭 하면 뭐 우리 국민 대표를 뭐 우습게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민 대표가 국민 대표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회의장 사방 벽에 제발 우리 좋은 속담 하나 좀 큰 글씨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청문회, 인사청문회 마찬가지인데, 청문회 청자가 무슨 청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들을 청자입니다. 청각할 때 그 들을 청자, 문자 신문할 때 들을 문자입니다. 듣고 또 듣는 그 모임이 청문회입니다. 영어도 hearing, 듣는다, 묻는다, questioning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hearing.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뭐 7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질문에 해당되는 시간은 10분의 1쯤 하고 10분의 9쯤 되는 시간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서 그 말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능력 없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업무에 깜냥이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판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야지요.
유인촌이 됐든 김행이 됐든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10분의 9를 떠들고 막상 이 국무위원 후보자한테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태도가 그따위가 뭐요? 이렇게 호통이나 치고 있으니 그런 청문회는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국민들로서는 그 장관 후보자가 정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거는 묻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 국회의원들 자질론을 지적하시는 목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제발 좀 이런 목소리도 많으시고요.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생업과 무관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양식 있는 전문가가 국회에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명예롭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고자 신청을 하고 거기에 뭐 선거에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국회 해산권 이거 빨리 부활하자. 물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것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국회를 해산하면 뭐 2달 이내에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 총선. 그렇게 총선을 치렀을 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패배하면 대통령이 사임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자기 신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국회를 해산하려면. 그러나 그 제도를 만들어 놓자.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다.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항목이 없다. 심지어 불체포 특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는 물론 이러니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물러나려고 해도 국회의원에서 질책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겨우 하나 있다는 것이 국회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윤리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만 계속 해왔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따위 윤리위원회는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부는 탄핵을 당하고 사법부도 탄핵을 당하고 다 방법이 있잖아요.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해임 결의안도 통과를 시키고 그런데 국회의원만 거기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아무리 헛소리를 짓거려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회 해산권 부활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유인촌 청문회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이름이 똑같은 우리 기자가 조선일보에도 있는데 조선일보에 있는 기자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윤덕은 남성입니다. 전라북도 전주가 지역구입니다. 그 국제적인 망신사를 샀던 잼볼이 이 새만금 잼볼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문회 도중에 무슨 말을 내뱉었느냐.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이지만 그냥 딱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지랄 연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랄 연병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 사람이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원색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원색적 표현이 아닙니다.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스러운 표현이지요. 그게 어떻게 원색적인 표현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도중에 여당 의원들하고 장관 후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이 됐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안 끝난 겁니다.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는 거를 민주당끼리 자기들끼리 또 의결을 했어요. 오늘 새벽 1시쯤에. 이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반장 뽑는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회의 안 합니다. 아니 정말 여야를 떠나서 살다 사다 장관 후보자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데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도 제가 처음 봅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저런 권인숙 인사청문위원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석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장관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어야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일어납시다. 김행 후보자 같이 일어납시다. 그 통달을 다 챙겨가지고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임명해 줄 테니까. 물론 주식에 대해서 파킹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주식이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임시로 맡겨놨다가 되찾아오는 것. 차를 마치 어디다 주차시켰다가 되찾아오는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하는 것. 주식 파킹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어찌됐든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퇴직금, 공동 창업을 했던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가지고 그건 뭐 배임 혐의가 되고 저는 하도 복잡해서 잘 알아듣기도 힘들던데요. 아무튼 그 권인숙 위원장도 그 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일단 위원장이 되는 순간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한테 그럴 거면은 사퇴하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다시 되돌린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말도 아직 없거든요. 이것 또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특히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 김행 후보자가 운영을 했던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위키트리입니다. 위키트리. 그런데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위키트리가 선정적인 저질 보도를 양산을 했다. 김행이 운영을 했던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그게 위키트리이고 여기가 아주 선정적인 저질 보도를 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김행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저도 부끄럽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부끄럽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다. 본인이 운영했던 위키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함께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온 시기를 연도별로 보면은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대형 언론사 1위에서 3위까지. 조중동을 말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도대체 김행이 운영했던 위키트리가 어떤 걸 지적을 당했는가 봤더니 이런 기사입니다. 수갑 채우는 경찰관 하반신에 땡땡땡을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이것도 대단히 방송에 입에 옮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여서 여러분 방송 텔레비전 틀면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보실 겁니다. 그 말 하는 순간 바로 제재를 당하니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런 말은 방송에 나가는 순간 제재입니다. 저도 딱 한 번만 방금 얘기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게 위키트리에 나왔던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김행이 말하는 다른 언론사에서 지적당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보도의 조사기관 표본, 응답률, 정보 누락을 했다는 지적이라든지 자살 방법, 범행 수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라든지 무죄 추정 원칙에 벗어난 범죄 사건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행의 위키트리와 다른 언론사가 당한 지적은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여성이 뭐 경찰관 뭐 어디에다가 뭘 비비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거의 19금에 해당되는 그런 선정적인 보도를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했던 것이 10여 건이 그게 지적을 당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 김행 후보자도 나중에 사과를 했더군요.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그 청문 자료를 내놔라, 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청문회가 파행을 빚고 지금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도 약간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청문회도 또 처음 봅니다. 야당에서는 결국은 김행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러니까 김행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발탁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질문을 많이 던졌고 김행 후보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 그게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 저게 오지 않으면 바로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원식 장관을 오늘 오후라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은 말이죠. 다음 주로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도 한글날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0일 날 10월 10일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만약 평일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8번째로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하는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 되돌려 보시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국회의 뜻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그런 관행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는 국회가 하는 인사청문회 따로
대통령이 또 임명,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임명하는 관례가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왜? 국회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오든 정말 그 성인급의 그런 성인 군자가 와도 어쩌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이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 이럴 바에 차라리 이참에 없애자.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애기 전 국민 뭐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18번째가 되는 거고 만약 유인촌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또 파행을 빚게 되면은 이제 20명을 채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유명무실한 거죠. 다음 주 화요일은 국정감사가 열리거든요. 그날부터. 근데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발심을 내가지고 이번에 유종의미를 거둬야지 그래서 열심히 국정감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공천과 관련된 것만 이제 연구를 드립다 하느라고 국정감사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뭐 양쪽의 의견이 다 있는데 글쎄요. 국정감사 이튿날 시작된 지 이튿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 강서구청장 또 본투표가 있죠. 오늘부터 사전투표 오늘 내일 강서구청장 사전투표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장 그 본투표가 끝나면 그것은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거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양 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지금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이전에 임명이 되면은 해병대 그 최상병 순직 사건에 그 야당 공세를 받을 뻔했던 이종섭 현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 안 나와도 된다. 그걸 또 꼬집는 야당 인사도 있었습니다. 나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